잠깐! 이 결혼은 안 돼! 노인의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웨딩 부케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 둘! 사촌이야! 아니, 남매야!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케, 산산이 흩어진 꽃잎들, 모든 건 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최수빈, 29살, 병원 간호사. 오늘 저는 5년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수빈아, 정말 예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200명의 하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 병원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저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태민 오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긴장돼. 너는? 나도. 근데 행복해. 나도. 사랑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웨딩 부케를 꽉 쥐었습니다. 강태민, 31살. IT 스타트업 대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을 연애했고 너희 둘 정말 닮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취향도 성격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비슷하다고들 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박은어의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문이 열리고 저는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을 쓸고 200명의 하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민 오빠가 단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얼굴. 우리 정말 결혼하는구나.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첫 번째 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친구 지민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였습니다. 하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태민 오빠를 쳐다봤고 태민 오빠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단 위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결혼 안 됩니다. 안 돼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뭐지? 저 어르신은 누구시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결혼하면 안 돼. 노인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촌이야. 아니, 남매야. 이복 남매라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태민 오빠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아버지, 최진수, 그 사람이 혼외 자식을 낳았어. 그게 바로 태민이라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웨딩 부케를 놓쳤습니다. 부케가 바닥에 떨어지며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하객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핸드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첫 번째 줄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남매가 결혼하려고 했다고?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2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야. 태민 오빠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 위로 걸어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수빈이 고모부 최병호야. 나는 알고 있었어. 최진수가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다는 걸. 저는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모부? 아버지 쪽 친척? 저는 아버지 쪽 친척을 거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5살 때 이혼하셨고 엄마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진짜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대체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내 아버지 아들이야. 혼외 자식이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결혼 준비 시작할 때부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할 때부터? 6개월 전부터?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행복해하는 너를 보니까. 차마 뭐요? 제가 200명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내 엄마가. 이럴 수가. 태민 오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수빈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200명의 시선 속에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객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남매가 결혼하려고 했다니. 소름 돋아. 부모들은 대체 뭐 한 거야?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민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제발. 여기서 나가자. 저는 태민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5년을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오빠라는 남자. 같이 못 가요. 뭐? 오빠잖아요. 이제.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태민 오빛과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내려가 호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웨딩드레스만 입은 채 저는 주차장 한쪽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3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않은 채,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은 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이 327개, 부재중 전화가 89개, 그리고 SNS?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제 결혼식 영상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매였다는 사실 알게 된 신랑 신부. mp4 조회수 58만. 댓글 2347개. 헐, 이거 진짜야? 근친혼 막은 어르신 진짜 용기 있으시다. 신부 표정 봐. 진짜 몰랐나 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민 오빠가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다 싫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최수빈 나야. 친구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야, 너 이러다 죽을 거야.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일어나.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3일 동안 씻지 않은 머리,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나 이렇게 됐구나. 저는 결국 제 집을 떠나 지민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매일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태민 오빠는 하루에 10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연락 좀 해줘.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해? 이미 끝난 거잖아. 지민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먹어.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잖아. 식욕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다 쓰러져.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수간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빈 씨 괜찮아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환자들의 수군거림. 저 간호사 결혼식 날 남매였다며? SNS에서 봤어. 진짜 충격이더라. 수간호사님, 사직하겠습니다. 뭐, 수빈 씨 진정하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사직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만둘 거야? 응. 그 병원 다시 못 가. 근데 너 간호사 일 좋아했잖아. 이제 아니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결혼식 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도 올라왔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퍼졌습니다. 근친혼 막은 용기 있는 어르신. 결혼식 날 인생 망한 신랑 신부. 이복 남매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저는 핸드폰으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신부 불쌍하긴 한데 진짜 몰랐을까? 아니 남매면 닮았을 텐데 어떻게 몰라? 부모들이 제일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법적으로 처벌 대상 아니야? 신부 인스타 찾았음. 비공개 전환했네. 저는 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팔로워가 2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300명이었는데 DM이 892개. 대부분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징그러워.
남매끼리 결혼하려고 했다니. 이런 거 방송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얼굴 공개해라. 부모도 같이. 저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태민 씨도 힘들대. 그래. 회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출근하는 게 힘들다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발을 빼려고 한대. 스타트업 대표의 스캔들이라고. 내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태민 오빠도 나도 우리 잘못이 아니야. 부모들 잘못이지.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이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아? 뭘 얘기해? 우리 남매잖아. 그래도 그만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태민 오빠,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어. 엄마가 지민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지민이가 문을 열어줬고 엄마는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수빈아, 저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요? 200명 앞에서 망신당한 걸 용서하라고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내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낳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태민이가 그 아이라는 확신은 없었어. 그럼 확인이라도 하셨어야죠. 어떻게 확인해? 내 아버지랑 25년째 연락도 안 하는데. DNA 검사라도 하시든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겁했어. 인정해. 근데 수빈아, 너 너무 행복해 보였어. 태민이랑 있을 때 정말 밝게 웃더라고.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평생 엄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수빈아, 돌아가세요. 당분간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너희 둘, 남매야. 200명의 시선. 바닥에 떨어진 웨딩 부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3주 동안 10kg이 빠진 얼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DNA 검사로 확실히 확인하기. 2. 태민 오빠와 정식으로 대화하기. 3. 아버지 찾아가기. 4. 법적 절차 알아보기 혼인무효. 마지막 줄을 쓰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저는 태민 오빠를 4주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태민 오빠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빈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태민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존댓말 하는구나. 이제 남이잖아요. 남이라니. 태민 오빠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하려고요. 나도. 정말로 남매인지 확인해야죠. 응, 확인해야지.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5년을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오빠일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태민 오빠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나 사실 내 출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 할머니한테 들은 건 엄마가 나를 낳고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야. 태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시설로 보내졌대. 보육원. 할머니가 나를 데려온 건 내가 3살 때였어.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창피해서. 태민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란이 비어 있어. 할머니도 모르세요? 모른대. 아니,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되라고만 하시더라. 저는 태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몰랐던 거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버지 얼굴 기억 안 나요. 응? 엄마랑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혼자 저 키웠어요. 식당 일하면서.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쪽 친척들도 전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결혼식 날 나타난 그 고모부도 처음 봤어요. 나도 고모부 처음 봤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똑같이 아버지 없이 자란 2사람. 그래서 서로 끌렸던 걸까? 태민 오빠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잘못 아니야. 알아요. 어른들이 숨긴 거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놔둔 거고. 맞아요. 태민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만약 진짜 남매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찾을 거야. 저도요. 그리고 물어볼 거야.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진실을 숨겼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태민 오빠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 우리 잘못이 아니야. DNA 검사 결정. 태민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 이미 알아봤어. DNA 검사할 수 있는 병원. 언제요? 일주일 전부터. 혼자서. 태민 오빠가 서류를 제게 밀었습니다. 검사 예약했어. 모레 오전 10시. 같이 갈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이복 남매 여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확인하는구나. 갈게요. 고마워. 태민 오빠가 제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걷었습니다. 이제 손도 못 잡는구나. 카페를 나오며 태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변호사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변호사요? 응. 혼인무효 절차 때문에. 혼인무효.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야겠죠.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어. 가족법 전문이야. 연락해 볼게. 알겠어요. 우리는 카페 앞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수빈아. 네. 나 정말 미안해. 태민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만약 더 일찍 내 출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알죠? 태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아버지 찾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최진수. 아버지 이름. 25년 만에 찾아보는 이름. 검색 결과가 수백 개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1시간을 검색한 끝에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최진수 씨, 지역사회 환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회색 정장, 웃는 얼굴, 아버지인가?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회사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찾아가야 해. 직접 물어봐야 해. 밤늦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잘 모르겠어. 태민 씨 만나고 왔다며? 응. DNA 검사하기로 했어.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정리해야지. 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찾아갈 거야.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25년 만에? 응. 물어봐야 해.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진실을 숨겼는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의 사진. 지민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갈 거야? 응.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수빈아. 응? 너 진짜 강해졌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아침 10시. 저는 태민 오빠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자. 네.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이요? 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습니다. 태민 오빠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어. 3일 후 저는 혼자 아버지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주진수 정밀 대표이사 최진수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구나.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회사.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최진수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성함이 최수빈입니다. 딸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10분 후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25년 전 기억 속 그 사람. 수빈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길 찾아왔죠?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나가봐. 네, 대표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저와 아버지 단둘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웨딩 부케가 찍힌 사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 결혼식이었어요. 한 달 전에. 결혼식? 네. 근데 결혼 못했어요. 알아요? 왜? 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제 오빠였대요. 이복 오빠.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200명 앞에서 폭로당했어요. 어떤 어르신이 나타나서 너희 남매야 라고 외쳤죠. 최병호 고모부가. 맞아요.
고모부라는 분이었어요. 처음 본 분이었지만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실수했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 그 여자가 태민이 엄마고요? 응.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여자는 태민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에 돌아가셨어. 합병증이었어. 그래서요? 나는 비겁했어. 아이를 시설에 맡겼어. 보육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이혼하셨죠? 내 엄마가 알게 됐어. 혼외 자식 사실을. 당연히 이혼을 요구했지. 그럼 저는요? 저는 왜 버리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가 제 오빠라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이혼할 때부터. 내가 말했어. 혼외 자식을 낳았고 그 아이를 시설에 보냈다고.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엄마는 25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그리고 제가 태민이 오빠랑 연애한다고 했을 때도 아마도.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수빈아. 엄마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확신이 없었을 거야. 태민이가 정말 그 아이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해? 나랑 연락도 안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저희가 결혼한다는 거 아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몰랐어.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몰랐어. 관심도 없으셨겠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안하다가 뭘 바꿔요? 제 인생이 돌아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손님이.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딸이야. 전처소생.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이라니? 당신 딸은 여기 없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셨구나. 저 없이 방해했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빈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태민 오빠와 함께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저는 태민 오빠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결과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태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이복 남매 관계 확률 99.9%.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 정말이구나. 우리 남매였구나. 태민 오빠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99.9%는 사실상 확정입니다. 오차 범위는 0.1% 미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복 남매 관계가 맞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년을 사랑했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결혼하셨다고 하셨죠? 네. 법적으로 혼인 무효입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민 오빠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혼인 무효 절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태민 오빠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99.9%. 그 숫자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네. 우리 정말 5년을 연애했는데 태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웨딩홀 예약하고 신혼여행 계획 세우고 그만해요. 미안해. 근데 나 너무 억울해. 태민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게 현실이야. 태민 오빠의 절망. 태민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회사도 망했어. 뭐 투자자들이 다 발을 뺐어. 스캔들 있는 대표랑은 일 못한다고. 그랬구나. 직원들도 반 이상 나갔어. 눈치 보기 싫다고. 태민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키운 회사가 한 달 만에 무너졌어. 미안해요. 내 잘못 아니야. 근데 태민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태민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손도 잡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태민 오빠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손도 못 잡는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남매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와 태민 오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은영 변호사,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부모님들에게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저와 태민 오빠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태민 오빠가 물었습니다. 수빈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태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한테. 저도요. 25년 동안 우릴 버리고 진실을 숨기고. 태민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맞아요. 우리 엄마도 알고 있었으면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뭐하러 왔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다며? 누가 말했어요? 태민이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뭐해요?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정말로. 확인하면 됐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 만약 정말 남매면 너를 떼어놔야 한다는 게. 그래서 200명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나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저는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준 엄마. 하지만 진실을 숨긴 엄마. 용서 할 수 있을까? 가정법원 419호 법정.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민 오빠도 반대편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빠. 방청석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 오빠 쪽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와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없이 혼자. 저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어.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혼인무효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판사님. 저와 태민 오빠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원고 최수빈 씨, 피고 강태민 씨. 두 분은 이복 남매 관계가 확인되었고 혼인무효를 청구하신 겁니까? 네, 판사님. 양측 모두 혼인무효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복 남매 관계 확률 99.9%. 민법 제809조에 따라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판사가 방청석을 쳐다봤습니다. 원고의 모친 김혜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엄마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딸 수빈 씨가 강태민 씨와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이복 남매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알고 계셨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혼할 때부터입니다. 전 남편이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혼외 자식이 강태민 씨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딸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딸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을 연애했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혹시 틀렸을까봐, 혹시 다른 사람일까봐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이 돼요? 수빈아, 200명 앞에서 망신당한 게 행복해 보여요? 제 인생이 망가진 게 행복해 보여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를 믿었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배신했어요.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인생 돌려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빈 씨,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부친이자 원고의 부친 최진수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버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강태민 씨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태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시설에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었습니다. 딸 수빈 씨가 태민 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수빈이와 25년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자녀가 만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질책이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저와 태민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태민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책임을 회피했고 너희를 버렸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아, 너를 시설에 보낸 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수빈아, 너를 찾아가지 않은 것도 너희가 만나서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태민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민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나도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도 내 출생에 대해 더 알아봤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태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오빠. 근데 이제 우리는 남매야.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태민 오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5년의 사랑, 이제는 끝낸 사랑.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혼인무효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비밀이 만든 비극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책임은 두 젊은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판사가 엄마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 근데 노력할게요.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엄마도 힘들었겠지. 저는 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벗어나 부산의 한 중소병원.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결혼식 폭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최수빈 간호사님, 3번 병실 환자분 링거 교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환자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하게 계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참 예쁘네. 결혼은 했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점심시간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빈아, 태민 씨 소식 들었어? 해외 갔대. 어디로? 미국. 실리콘밸리. 거기서 다시 스타트업 시작한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태민 오빠, 잘 됐네. 우리는 6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를 주고받을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매로서도 연인으로서도 아닌 관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 잘 살아, 오빠. 행복해. 주말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는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수빈아. 엄마. 엄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부산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조용하고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빈아. 네.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 진짜야. 내가 다시 엄마를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응. 아직도 가끔 화나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는지, 왜 확인 안 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나요. 미안해. 근데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저 키우고. 수빈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지. 저는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어떻게?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앉아라.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부산에서 일해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건 아직 힘들어요. 그래.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수빈아,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빈아, 잠깐.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라.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할 거예요. 근데 받아둘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수빈아, 행복해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웨딩 부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부케. 저는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정말 끔찍했지.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할 수 있을 거야. 1년 후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 기사 봐.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대박 났대. 누군데요? 강태민이라는 사람. 스타트업 만들어서 투자 100억 받았대.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태민 오빠.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 결혼은 안 했나 봐. 미혼이래.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잘됐다, 오빠. 정말 잘됐어. 저녁, 지민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빈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 태민 씨 기사 봤어? 봤어. 어때?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 진짜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인 거지. 지민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아, 너 거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 아직 만나봐. 너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 응, 알아. 근데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많아. 천천히 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자분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1년 전에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200명 앞에서 망신당하고 SNS에 영상이 돌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었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9살 최수빈에게 너는 잘못 없었어. 내가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한 걸음씩.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살 최수빈.
이혼녀. 아니, 혼인무효를 받은 여자. 간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거울 속에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어떤 길을 가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29살 결혼식 날 남매였다는 걸 알게 된 이야기. 저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쓰는 거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펀펀한 세상이었습니다.